네, 안녕하세요. 주타팬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 남은 시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고 투자해볼 만한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결론과 요약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1봉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일단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자리가 12,760에서 12,839포인트였는데요. 이 구간을 아주 강하게 뚫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과매수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비중을 투입해서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구간부터는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내가 빠르게 민첩하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거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시가 강한 상승을 이어갈 경우에는 13,678포인트를 다음 저항으로 보고 있고요. 정말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들은 14,300포인트에서 14,152포인트 정도를 다음 저항으로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강달러가 증시 약세의 원인이기도 했었죠. 현재 105.13달러에서 지지받고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이 밑으로 내려가져야 약달러 전환되면서 증시에도 긍정적이고 이 한국 시장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전환된다면 102달러에서 102.9달러 사이는 반등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유가 역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유가 고점은 119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93.5달러가 완연한 지지 구간이었는데 지지 구간을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하락이 가속화되겠죠. 다음 저항은 93.5달러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하늘 색깔 선 60일선인데요. 주봉상 60일선을 이탈한다면 유가 역시 완전히 약세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2달러에서 83달러 다음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더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75달러에서 77달러 정도를 다음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가 하방을 보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고, 만약 쭉 말아 올리고 올라온다면 93.5달러에서 치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번 두드리고 다시 내려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금요일 12일에 발표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것인데요.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정 상태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인터뷰이고, 미국 소비자 행동에 대한 모든 조사들 중 가장 역사가 깊은 리서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지출 의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미시건대 인플레이션 기대지수는 전월 5.2, 실제는 5.0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석을 드려보자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지수 모두 큰 폭으로 개선, 7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휘발유 가격 등 물가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 압력으로 소비자 절반이 인플레이션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융 환경입니다. 이 실물 경제랑 금융 경제는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 환경은 7월 인플레이션의 하락세에 연준의 긴축 기조 역시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금융 환경 역시 완화되는 양상이죠. 9월에 금리 인상 기조가 기존의 75bp에서 50bp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75bp죠. 그런데 이게 50bp로 내려갈 것이라고 해석되면서 금융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물 경제와 금융 환경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 항상 붙어서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결론, 미국 주식은 소비자 심리와 기대의 반등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금요일날 상승했던 것입니다. 8월 17일 이번 주네요. 수요일에는 소매 판매, 소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표가 있고, 8월 18일 목요일에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8월 23일 화요일 마켓 제조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발표가 있고, 23일 이후에는 잭슨홀 미팅과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 발표에 대비한 혼조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PC 뭡니까? 또 가계와 민간, 비영리 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불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으로 한 나라에 있는 모든 개인이 쓴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주목해볼 만한 기업, 바로 보잉이라는 회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가총액은 132조 4,300억 원 정도 하고 검색어는 BA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려 볼게요. 1916년 7월 25일 윌리엄 보잉이 시애틀에서 창립한 미국의 항공기 제작 회사이자 방위 산업체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회사이자 동시에 세계 굴지의 방위산업체입니다. 로키드 마틴 잘 아시죠? 노스롭 그루먼과 함께 미국의 3대 항공우주 방위산업체이며 미국 바깥에서는 민간, 군사, 우주 영역을 모두 커버하는 유럽의 에어버스 그룹 정도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제작사인 만큼 사업도 매우 다양한데요. 상업용 항공기, 미사일, 우주선까지 항공우주에 관련된 것이라면 대부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대기업이자 세계 항공업계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787 인도 재개하는 보잉, 호주 타고 주가 날아오를까? 8월 2일자 뉴스이고요. 미 당국 보잉 787 드림라이너 인도 곧 재개 8월 9일 뉴스입니다. 787 드림라이너 얼마나 중요한 항공기이길래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일까요? 자, 먼저 항공사 입장에서 봤을 때 787 항공기가 가진 가장 매력적인 점은 뛰어난 효율성입니다. 같은 승객을 수송하더라도 연료 소모가 적고요. 더 먼 곳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여객기라면 항공사로서는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이런 787의 효율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연료 효율성, 동급 타 항공기보다 20%나 높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잉사는 엔진, 공기역학, 소재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들을 787 드림라이너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요소인 배기가스 방출량도 동급 항공기보다 20%가 낮은 덕분에 친환경을 중시하는 미래 환경에 적합한 항공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787 드림라이너의 운영 효율성이 이처럼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승객의 입장에서는 타고 싶은 항공기여야 하면 당연지사하겠죠. 드림라이너의 객실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치 호텔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현재 운영 중인 일반 여객기의 객실 내부는 사실 건조하죠. 비행기 오래 타면 건조해지시잖아요. 그런 이 객실에는 건조한 객실 내부에 습도를 높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좌석 및 창문이 더욱 넓어져 승객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따닥따닥 붙어서 가는 그런 좌석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해 보이죠? 말 그대로 전 세계 하늘을 비행하는 가장 첨단화된, 가장 편리한 여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인도가 중단되었던 건 왜 그런 것일까요? 일단 21년 6월에 787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서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보잉의 주력 기종, 이 드림라이너 인도가 중단되면서 무려 1년 넘게 인도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고객사들은 항공기 인도가 1년 이상 지연되면 이 벌금을 내지 않고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분을 제외하고 보잉이 제작한 채로 인도를 기다리는 제트기는 120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잉이 인도하는 항공기 수가 늘수록 수익이 개선되겠죠. 8월 1일 미 연방항공국이 수리 검증 계획을 승인하면서 이 기종을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다른 항공사들과의 거래도 순탄하지 않고 있어서 특히나 중단되었던 인도가 얼른 재개되는 것이 보잉 실적의 결정적인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온 것이고요. 월가에서는 이번 인도 재개로 보잉이 올해 중으로 787 제트기 중 약 85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인도 재개가 앞으로 남은 하반기 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호재가 보잉의 분명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보잉이 가지고 있는 120대의 재고가 170억 달러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인도 재개가 보잉 주가에는 긍정적인 촉매제라고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보잉 항공기 인도 시나리오는 올해 20대, 내년에 66대, 24년에 110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 재개로 재고로 묶인 현금 흐름을 해소하고 생산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120대의 가치는 70억 달러 수준의 재고 가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잉의 현금 흐름 개선에는 이견이 없지만 재고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은행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 개선이 실적으로 가시화되는 시기는 그럼 언제가 될까요? JP모건에서는 항공기 인도가 늘면서 올해부터는 현금 창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제프리스에서는 인도가 천천히 재개될 것이라면서 23년까지는 비정상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항공기 인도 재개가 보잉에게는 분명 호재이긴 하지만 주가 상승으로 모멘텀을 탈 수 있을지는 현금 흐름 개선이 실적으로 반영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잉의 월, 주 일봉을 살펴보실게요. 일단 2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약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여기 초록 색깔 선 보이시죠? 224일 선인데 주가 반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224일선 위에서 강한 양봉 만들어내면서 주가 반등 성공했고, 심지어 이번 8월 월봉 같은 경우는 강한 갭을 띄우면서 올라갔죠. 이 갭은 상승 갭이라고 판단되고, 여기 RSI 보시면은 저점을 높여가는, 말 그대로 상승으로 반전시키는 신호를 나타내었습니다. 월봉상 저항은 간단하게 192.5달러 정도로 확인이 되네요. 다음 보잉의 주봉입니다. V자 반등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주봉상 저항은 176.5달러에서 192달러 정도로 판단됩니다. 여기 파랑 색깔 외부 추세선 보이시죠? V자 반등이 위로 아주 강력하게 호재가 쌓여서 올라온다면 10달러 정도를 다음 저항으로 판단하고 2차 매도를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보잉 일봉입니다. 오늘날의 자리부터 진입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판단되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다면 159.3달러 1차 지지선이고, 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136.7달러에서 142달러 정도를 다음 지지선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간단한 결론입니다.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회사 및 방위산업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보잉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투자 전략 1번, 오늘날의 자리부터 159.3달러 매집 후에 파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겠고요. 장기 투자하실 경우에는요,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취해보시기를 권유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